안녕하세요. 리튼 테크놀로지스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AI 산업의 방향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AI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거 그림판에 이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이미지는 저희가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키노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파워포인트 일부를 저희가 발췌해서 재구성한 이미지인데요. 이 키노트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 CEO가 AI의 발전을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퍼셉션 AI라고 해갖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혹은 스피치를 인식하거나 이런 AI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된 생성 AI,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오늘 좀 많이 얘기할 에이전틱 AI,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을 이제 필두로 하는 피지컬, 물리적 AI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이 생성 AI는 워낙 22년부터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고, 그리고 물리적 AI는 그때 발표 당시에 로봇들이랑 함께 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과 로봇도 멀지 않은 미래지만 우리가 더 지금 당장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미래는 이 생성 AI 바로 다음에 있는 이런 에이전틱 AI, 말 그대로 AI가 대리인처럼 활동하는 이런 AI 등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에서 AI가 언제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2016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 시합이 있었을 때였고, 왜 저는 그때가 굉장히 큰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냐면, 그 전까지는 AI를 개념이 굉장히 막연하게 조금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언젠간 뭐 AI가 이것도 해주겠지. 언젠간 이것도 다 해주겠지. 약간 요런 느낌에 가까웠다면 2016년에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바둑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 했었는데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나서부터 AI 이게 도대체 뭔데 하면서 되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가면서 조금 연구 같은 것들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지점을 찾자면 챗 GPT의 등장인데요. 챗 GPT는 이제 GPT 3.5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3.5라고 부른다는 거는 이제 3도 있을 거고, 그 전에 2도 있을 거고, 그 전 버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왜 이런 GPT 전 단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 챗 GPT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제 기존에 뭐 핸드폰을 우리가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생성 AI까지 이걸 우리가 인터페이스 혁명들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부르고 있는데 인터넷 때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장치랑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마우스랑 키보드를 갖고 입력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해왔다면 핸드폰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이런 외부 장치 없이 우리 신체 일부인 손으로 클릭해 가면서 조금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손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자연어를 통해서 이런 장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챗 GPT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한 번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술적 발전들이 동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성 AI 시장은 되게 소수의 시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었고요. 시간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회사는 주로 미국에 있던 회사들, 뭐 구글에서 내놓은 이런 제미나이라든가 오픈 AI에서 내놓은 챗 GPT, 뭐 메타에서 내놓은 이런 라마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LLM을 트레이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든가 이제 인텔의 전 CEO라든가 엔트로픽의 이런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달랐는데요. 어, 이제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 생성 AI라는 것이 거의 인터넷과 모바일과 비견될 정도의 혁신적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점점 보편화되는 과정,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점점 보편화될 것이다. 대중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비슷한 사례로는 과거에 전기랑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기나 인터넷들도 이제 초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제 설치를 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그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랑 카톡을 무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카카오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으로 검색 필터를 설정해 놓고 카카오톡 초창기 관련 기사를 보면 이 무료로 카톡 메시지를 하는 거 거의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문자가 되게 당연한 거였던 것처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AI 서비스들도 무료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당연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AI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21년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청소년들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계속 관심을 끌다가 AI 글쓰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GPT라는 모델을 되게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 게 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점에 저희는 조금 주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비슷하게 이 96년 1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뭐 인터넷 전화처럼 쓰게 될 거다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표를 제가 조금 그려왔습니다. 보면 그 초반에 발표됐던 AI 가격과 그리고 나중에 이 AI 가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보면 AI의 이 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구나 이런 기술의 발달이 계속됨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절감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생성 AI 영역이 굉장히 코모디티화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생성 AI가 딱 등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모델과 반도체에 조금 많은 집중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걸 여기 외부 생태계라고 하고 여기 모델 레이어, 앱 레이어가 있었다면 처음에는 모델 레이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GPT를 써봤는데 이렇더라. 근데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클로드를 써보니까 이렇던데 근데 라마가 또 이걸 냈네? 새로운 모델을 나오는 게 뉴스거리였고 새로운 모델을 계속 보면서 이건 이런데? 굉장히 이제 모델 레이어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가져갔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델 레이어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모델 레이어 이외의 영역으로도 이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나 서버 같은 외부 생태계도 그대로 당연히 있고요. 모델 레이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그대로 있는데 이 모델을 우리가 외부에 있는 모델을 우리 회사에 당장 도입해서 쓰기에는 뭐 보안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이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B2B로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도 생기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꼭 큰 모델보다는 뭐 작은 모델을 쓰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그 성능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B2B에다가 작은 사이즈의 AI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도 당연히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엮는 플랫폼 회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이런 모델 레이어가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이런 변화되는 양상이 향후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혹은 플랫폼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용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스탠포드 앤드류 용 교수님이 앞으로 AI 어플리케이션에 되게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모델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와 같은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송전 시설들, 발전 시설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건 가전이잖아요. 그럼 가전과 같이 다뤄지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응용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모델이 좋고 이 모델이 안 좋고 약간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모델 레이어 쪽에 조금 관심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더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와봤는데요. 그 뭐 이렇게 외부 생태계에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도 있고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 모델에는 저희가 잘 아는 무슨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라든가 혹은 다른 곳에서 만든 모델 등을 그 모델 등을 업로드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뭐 허깅 페이스 같은 공간들도 있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뭐 캐릭터와 채팅하는 기능들을 만드는 캐릭터.AI라는 서비스 혹은 이미지를 만드는 미드전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이 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끝에는 B2B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 때 발달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또 창출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플랫폼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쳐지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한 개의 플랫폼에 방문해서 주식도 보고 영화도 보고 부동산도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영역이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국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후재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라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라인 같은 서비스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중국의 바이두라든가 위챗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 그 서구권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글 키고 옆에 야후나 네이버만 켜도 그 화면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레이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발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저희 프로덕트를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요소를 되게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리튼 애플리케이션에서 텍스트 생성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 AI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는 이제 하나의 모든 것이 들어간 슈퍼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 강연을 듣고 한번 사용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AI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AI니까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빠른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정확하거나 빠른 답변은 곧 업무에서의 생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앤서 엔진,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플랫폼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항상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유저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본다던가 혹은 게임을 한다던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혹은 내가 눌러보고 싶어 하는 게시글들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영역도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본딩인데요. 이 소셜 본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AI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AI 업계에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영화는 영화 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오픈 AI에서도 그 헐에 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썼다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나와 AI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AI가 이제 내가 그냥 AI를 그냥 나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라이프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인생의 동반자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이들처럼 AI와 내게 AI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AI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혹은 AI가 나만의 비서처럼 나에게 일정을 알려준다던가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본딩이 조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만의 AI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나만의 AI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등을 유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고요. 뭐 이런 챗 GPT 같은 기능부터 시작해서 AI 검색, 그다음에 AI 이미지 같은 기능들, 그다음에 내가 AI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랑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AI 캐릭터 기능. 이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또 콘텐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웹툰, 웹소설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웹툰하고 웹소설은 이제 작가가 세계관을 구성하고 그 세계관에서 이제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어나고 그걸 끌어가는데요. 이 AI 캐릭터는 크리에이터가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면 플레이하는 사람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AI가 그 답변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답변에 따라서 또 제 답변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한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 다양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직접 플레이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관에서 체험하는 경우처럼 저희는 이게 되게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영역처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I 컴패니언 방금 소셜 본딩 말씀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나만의 AI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야구 구단 중에 LG 트윈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제 AI는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LG 트윈스 경기 어떻게 됐어? 그럼 전 또 얘기하죠. 또 졌어. 이렇게 맨날 23년에는 우승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맨날 또 졌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이겼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AI가 저랑 소통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유저분들 중에서는 이 AI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시면서 정말 나만을 위한 AI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이제는 좀 연애 상담을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AI한테 그냥 딱 말만 했더니
AI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위로되는 말만 해주고 하니까 이런 AI가 사람들과 이런 소셜 본딩 맺는 과정에서 이런 나만의 AI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로 할 수 있는 모든 생산성 기능들, 뭐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초안을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이력서를 작성해준다던가, 혹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준다던가, 뭐 PPT 슬라이드도 이제 만들어줍니다. 또 뭐 코딩도 도와준다거나. 아까 밖에서 이제 교수님 한 분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많은 학생분들이 저희 거를 이미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통해서 점점 AI로 생산성도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AI가 조금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채팅 기능만 제공을 했어요. 챗 GPT나 뭐 여러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채팅 기능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생산성 도구들, 뭐 PPT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더했고 그 이후에 이런 캐릭터 챗 같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더했더니 유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즉,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 레이어가 굉장히 되게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사이트만 들어가도 나는 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도 물론 여기 다 있지만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기능들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사용하면 되고 매번 유료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와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금 저희는 생각해서 최대한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고 그것 등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조금 계속해서 무료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23년에 이 제품을 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500만 MAU를 넘었거든요. 이제 월에 500만 분 정도가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주고 계신데 뭐 요즘 국민 금융 앱으로 유명한 토스라던가 혹은 이제 또 다른 국민 앱이죠. 이런 당근 이 중고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속도로 이제 빠르게 조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성 AI에서 사람들이 저희 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하고 좀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생활에 밀착된 이런 AI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를 넘어가서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를 좀 정의해 본다면 점점 이제 가격 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보편화돼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12월에 이제 챗GPT와 함께 개막했다면 아직 뭐 자율주행하고 로봇은 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를 저희가 사실상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는 하나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에이전틱 AI는 무엇이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데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해외 축구 뉴스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보면 뭐 손흥민 선수가 어디 바르셀로나 간다. 손흥민 선수가 어디 뭐 토트넘이랑 재계약한다라고 했을 때 뭐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은 하겠지만 그 전 과정을 에이전트라는 곳에서 이제 대신해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에이전트는 대리인입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그 AI가 저를 대리해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주어진 목표가 있을 때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에이전틱 AI를 굉장히 중요하냐? 왜냐면 누군가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시간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버리면 저는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 남는 시간 동안 전 더 소중한 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제 개인 업무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러면서 생산성이 더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 생산성이 과연 업무 영역에만 한정될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예시냐면 저희가 정보를 탐색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도서관에 가야 됐었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때는 뭐 도서관학과라고 불리고 지금은 문헌정보학과, 이제는 뭐 정보과학 뭐 이런 쪽으로 점점 과명이 바뀌고 있는데 이 도서관학과 시절 혹은 문헌정보학과 시절에서 또 그 중요한 배움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찾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 인문과학이면 인문과학 코너에 가서 또 그중에서 뭐 가나다 순이면 그걸 맞춰서 몇 번 코너에 있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정보 검색이었다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색을 하긴 하는데 이때는 저희에게 그 수많은 URL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튼이라고 검색했을 때 리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바로 답변을 줄 수 있겠지만 뭐 눌러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URL들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가 하나씩 눌러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고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하나씩 내려서 요거네? 뭐 이런 정보도 있네? 하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 URL을 누르고 또 드래그해서 보고 이런 것도 있네. 그렇게 정보를 제가 일일이 수집하고 혹은 그걸 또 이제 다른 글의 형태로 만들려면 또 제가 워드 프로세서를 켜서 그걸 다 일일이 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URL은 되게 쓸모없는 정보만 가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리튼의 뭐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자극적인 제목인데 하면서 눌러봤더니 아 사실은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약간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누른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빠른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결해 볼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AI 전에는 뭐 사람 이제 저 말고 그 인간 에이전트에게 대신 요청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한 명을 고용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전문가와 사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차이가 또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AI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I 검색과 관련된 걸 생각해 보면 이제 URL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URL들을 AI가 스스로 탐색하고 다니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하나의 글로 만들어 주는데요. 요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지점이냐면 기존에는 URL을 쭉 뽑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미 있는 기존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나의 검색에 맞게 배치를 해준 거고 그 정보들은 재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 검색에서는 AI가 스스로 탐색을 해서 하나의 글의 형태로 이제 저에게 주기 때문에 이 정보는 굉장히 고유한 정보가 됩니다. 유니크한 정보가 되는 거죠. 뭐 나만을 위한 정보라고 봐도 무방하는 건데 이런 나만을 위한 정보를 기존에는 얻으려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시간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나만을 위한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0에 가깝게 수렴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계 비용이 그런 정보 한 단위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검색 에이전트, 검색과 AI가 결합된 검색 에이전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되고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AI 검색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검색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행동이 더 가능한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 전문가처럼 해주는 건데요. 이런 그 액션이 가능한 에이전트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여행 계획을 짜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갈 건데, 뭐,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을까? 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갈 건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나는 살지 않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렌터카 예약을 도와준다던가, 혹은 제주도에 있는 숙박 사이트를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혹은 제주도에 있는 여행 상품 등을 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실제로 나만의 비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5년 안에 모두가 개인의 비서를 갖는 시대가 온다.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이제 비서가 조금 탄생하고 이제 액션이 가능한 에이전트 등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저희가 생성 AI에서는 국내에서 조금 빠르게 시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유저분들이 되게 많이 애용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양봉을 하는데 양봉에 맞는 이런 AI 답변을 얻을 수는 없을까? 혹은 나는 그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무 직종 중에서도 좀 특이한 직종인데 이것만을 위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을까? 혹은 저희는 학생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그 모든 분들께 맞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에이전트를 모두가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화된 에이전트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만든다면 더 멋진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이런 쉬운 AI 방향을 좀 추구를 했던 것 같고, 끝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더 잘 연결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리튼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냈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나만의 AI 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포맷이 있고 그거에 맞게 정보를 채워넣은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결과가 계속 무한히 생성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요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다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활발하고 어떤 친구는 조용하고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지리에 관심이 많고 어떤 친구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 명씩 열심히 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임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거를 클릭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런 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적을 수 있는 멘트들을 만드는 툴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하셔서 저희 리튼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 그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각각의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필요한 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요거를 AI 툴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에서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 같은 게 많잖아요. 뭐 날씨라던가 혹은 버스 도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저만의 비서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 오늘 이 스마트 포럼 참석하러 그 인크루트 본사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인크루트 본사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하면 날씨가 연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가세요. 오늘은 눈이 온다네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뭐 혹은 오늘 버스는 이때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가시면 딱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 등을 하나로 합쳐서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리튼 랩스라는 제품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 데모 버전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리튼 랩스 쳐보시면 이제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예시냐면요. 지금 보면 그 아이허브라는 어,
몰하고 지메일하고 유튜브를 제가 하나로 연결을 했어요. 제 에이전트로. 이거는 제 쇼핑 에이전트입니다. 이 쇼핑 에이전트에서 제가 어떻게 요청했냐면요. 요즘 뭔가 내 머리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컨디션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제 의도를 읽고, 그러면 지금 연결된 것 중에서는 아이허브몰에 들어가서 아이허브에서 샴푸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샴푸 찾아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가격은 얼마고, 평점은 어떻게 되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한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4번 샴푸의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내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번 후기 샴푸를 찾아서 후기가 담긴 영상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영상들을 보고, 이 샴푸 괜찮네. 라고 하면 이거를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내가 이거 나중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겠네. 하고 뭐 나중에 여기 결제까지 붙어 있으면 결제까지 연동돼서 될 수 있는 거겠죠.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연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마케터예요. 마케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나 혹은 어떻게 요즘 어떤 주제가 유행인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에이전트에게 시켜서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인기 비디오에 가서 인기 비디오를 가져오고 거기서 마케팅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걸 뽑아서 나한테 요약해서 그거를 알려줘. 그거를 뭐 나한테 매일 아침 9시마다 메일로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파이낸스다라고 하면 이제 재무 영역에서 지금 우리 회사의 재무 같은 것들을 매일 뭐 아니면 주에 몇 번 이렇게 검토해주고 뭔가 이상이 있거나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에게 알림으로 보내줘. 혹은 이거를 뭐 이제 다른 식으로 푼다면 상품을 결제할 때 이 상품 마음에 드는데 결제까지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AI 에이전트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정보들이 더 쌓이면 이제 취향까지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나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줘. 근데 호텔은 뭐 4에서 5성급 호텔을 예약해주고 예산은 이 정도로 찾아줘. 라고 해서 평범한 결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뭐 메리어트 계열을 많이 이용했네? 하얏트 계열을 많이 이용했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제는 뭐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만 추천을 해준다던가 혹은 하얏트 계열의 호텔만 추천해준다 이런 식으로 진짜 나만의 개인의 비서처럼 이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게 점점 더 이제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성 영역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업무를 대신해주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 뭐 콜을 이제 대신 받아준다던가 혹은 회의를 요약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또 누구한테 보내주는 걸 넘어서서 향후에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소셜 본딩 영역들 혹은 커뮤니케이션 영역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커머스 영역에 또까지 이런 ADI 에이전트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뭔가 단순히 생산성 영역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마치 개인의 비서처럼 내 취향에 맞게 어떤 거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내 취향에 맞게 설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삶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덜어지게 되고 우리 삶을 이제 같이 함께 하던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혹은 뭐 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AI가 이들처럼 우리 삶에 하나에 함께하는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게 컴패니언 말 그대로 AI가 동반자적인 개념들이 조금 더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미래는 이런 거예요. 24시간을 24시간 주 7일 리튼과 함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리튼 컴패니언한테 내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이제 브리핑을 바탕으로 이제 매일 아침 뭔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한다던가 12시 점심 약속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찾고
레스토랑을 예약한다던가 혹은 뭐 여행 준비를 한다던가 이제 밤에 돌아와서는 캐릭터 챗 같은 게임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이제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AI 비서한테 다음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혹은 마음속에 조금 고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털어내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이런 24시간을 함께하는 이런 AI 동반인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은 이런 생산성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 소셜 본딩 영역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커머스라든가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더 진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채팅으로 그러니까 챗 GPT 같은 텍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생산성 기능, 검색 기능이라든지 캐릭터 기능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만의 AI 같은 것들을 더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화된 모습들도 곧 공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보여드렸던 에이전트도 현재 이제 데모를 체험하실 수 있게 또 열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점점 더 공개하면서 저희가 그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조금 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에는 저희 생각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이런 콘슈머 AI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광고를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이 없을 때 광고를 하는 방식은 빌보드 같은데 진짜 이 벽에다가 광고를 붙여놓거나 혹은 뭐 신문의 전면 광고, LG 트윈스 우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검색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검색했을 때 그 회사의 링크가 위에 떠 있게 광고를 한다던가 혹은 그 내 검색에 맞게 결과를 주는 검색 광고가 인터넷 광고에 등장했다면 AI 시대 때는 또 AI에 맞는 광고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또 이런 새로운 형태들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 생성형 AI의 모델이 가격이 점점 더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LM이 되게 상품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AI 에이전트가 많이 등장하면 더 많은 유저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데이터 또 한 번 또 유저들에게 편의를 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 AI 경쟁에 있어서 혹은 AI 에이전트 혹은 그 다음 단계의 AI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제 진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이거 약간 도입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약간 이런 언어적인 장벽,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언어적인 장벽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인 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때 당시에는 전환 비용이 굉장히 적은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그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서는 기존에 크게 느껴졌던 그 장애물들은 되게 작아지고 오히려 그때 되면 늦게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 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이제 바꾼 소수의 스타트업들이 먼저 들어가서 혹은 소수의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런 전환 비용을 유발시키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사실 그 비단 AI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산업군에서 해당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일찍 진입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게임의 구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일찍 진입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리튼도 항상 이렇게 늘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작년에 저희 구조가, 그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Your First AI Agent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에이전트 개념도 막 엄청 많을 때도 아니었는데, Your First AI Agent라고 해서 항상 에이전트 시대를 먼저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는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조금 주목하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 개발과 먼저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항상
이런 제일 먼저 뛰어드는 기업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약간 항상 도전하고 계속 뛰어드는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장을 보고 나서 요 기술 혹은 요 시장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 거기서 이제 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팀들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 기술이나 그런 시장으로 사람들 유저를 유치할 수 있을까? 혹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의심의 질문을 잘 답변하고 넘어가는 더 소수의 스타트업들은 그러면 그 기술이나 기업이 글로벌이나 빅테크랑 경쟁했을 때 얼마만큼 승리할 확률이 있는지 또 이런 의심과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을 때 비용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AI 비용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제공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또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데 혹은 이걸 매출 말고 수익으로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성공한 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때 이런 질문들을 다 넘어서 지금의 위치에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세계를 무대로 이제 계속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이라든가 뭐 전 국민들에게 좋은 편의성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수많은 의심의 계단, 의심의 스텝 등을 넘어서 저 자리까지 갔는데 AI 시장에서도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문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잘 답변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 스타트업들의 제품에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Q&A 2부 순서는 저희 그 담당 이사이시면서 더 에듀 대표이사이신 여원동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케일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제 도산 아카데미 스마트 포럼 운영위원이자 공동체 주관하고 있는 오늘 귀한 분 모시는 것도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파운드님 오늘 질의응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앞서 사회자가 마무리를 못 짓고 이렇게 나가시는 바람에 수고하셨다는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는 게 못했던 것 같아서요. 시작하기 전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긴 시간 좀 Q&A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첫 번째 질문하실 분을 손 안 드신 분들 중에서 제가 임의로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뭐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어, 생성형 AI에서 이제 에이전트 AI로 갔는데 에이전트 AI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즉 어시스턴트 개념이 있고 디시전 메이킹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기술이 지금 발전하는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AI 에이전트가 이제 막 발달하고 있는, 네. AI 에이전트가 이제 막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품의 그 원형 혹은 초안과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화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기술이 가능한 범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때 가장 편리한 부분이 항상 그 기술의 끝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AI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질문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제품이 발달해 나가면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디시전 메이킹의 거의 끝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파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호텔 뭐 앱에서 호텔만 추천해 주는 거였다면 뒤에는 제 취향을 더해서 무슨 이런 식으로 제 취향을 반영해 주는 게 거의 사실 디시전 메이킹 직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지점에 분명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정우입니다. 소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중에서 좀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개인에 대한 에이전트를 위해서 쉽게 빌드를 하고 그 최적화에 의한 오토메이션하는 큰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B2C의 타겟팅이 될 터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성과 내지는 베니핏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과 창출해야 되는 어떤 목표랄까?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어, 전략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좀 설명을 조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좀 네. 설명해 주시면은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에도 이제 질문해 주셔서 말씀. 그 사실 저희 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기 전에 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것도 무료, 저것도 무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팀은 돈을 어떻게 버나?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맞는가라는 질문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가장 처음에는 좀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혹은 라인 이런 서비스 서비스 사용할 때 구글이나 이런 데 저희가 월 구독료를 쓰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런 플랫폼들 혹은 대형 그런 빅테크들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선물하기나 이런 걸 판매하는 등에서 나오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앱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는 거.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좀 수익화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AI 캐릭터 챗이라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나 웹소설과 비교했던 그 기능을 생각하면 이제 웹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다 보면 최신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 결제를 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그 무료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일부 최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캐릭터 챗도 이제 유료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캐릭터 챗을 모두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유저분들께서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료로 이제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열었습니다. 이제 지금 슈퍼챗은 뭐 소넷 3.5라든가 3.7 같이 가장 최신 모델을 이제 활용해서 더 좋은 답변을 그 캐릭터나 그 게임이 답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 챗의 그 슈퍼 챗을 유저분들이 되게 구매를 많이 해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그걸로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이 강연 듣기 전에 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요즘 AI 기업들이 수익 모델에 대한 챌린지가 심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었었는데 날카로운 질문과 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 예. 예.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문제가 우리가 뭡니까 중국의 아, 딥시크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원가 절감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리고 완전히 그, 그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고 봅니다. 전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어, 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미 그 제너레이티브 AI 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AI는 거의 빅테크들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2B 시장인데요. B2B 시장에서 전부 다 규제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학습용 데이터 중에 보면 의료 데이터라든가 그 게임 데이터라든가 뭐또 군사용 데이터라든가 금융용 데이터라든가 이런 문제 쪽에를 전문성으로 갔을 때 수익 모델이 되는데 모든 게 학습 데이터는 우리가 아무도 접근이 이 분야는 우리 법으로 규제돼 있어 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얘기하는 뭐 저기 드론 AI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할 겁니다. 그거는 실시간 군사작전에서 뭐에서 나오는 레그 파일들인데 그거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군 내에서도 육군과 공군 간에도 데이터를 못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이 특히 규제가 심한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런 특수용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리트는 일반 생성형 AI 데이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어디까지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하나씩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것도 맞고 딥시크 같은 경우 이제 오픈 소스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방법론 같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나라들 이제 세계 다른 그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시도해 볼 만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B2B도 분명히 사업화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팀은 근데 이제 B2B를 하는 팀은 아니고요. B2C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팀이라서 제가 B2B 쪽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B2C다 보니까 B2B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뭐 가공해서 판매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영역보다는 저희는 B2C 영역에 조금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수익 모델은 아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창출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야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질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AI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가 되면서 그쪽 길은 굉장히 폭이 넓게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기업에서 잘 찾아가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제가 리튼을 이제 쓰신 거는 다운로드 받은 건 굉장히 오래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쓰지는 않고 있었어요. 왜 안 썼냐면 거기다 뭐를 질문을 하면 너무 단편적인 답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제 다운받아가고서 이제 조금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지식이 짧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거기에 중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생성해서 내가 질문한 거를 최상의 답변을 주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면 너무 단편적인 답변으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리튼 자체가 보고서도 생성해주고 보고서도 써주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이제 작성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는 그쪽 부분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야.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가 최상인 건지 아니면 질문을 잘못해서 제가 답을 그렇게밖에 못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뭐 저희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아주시고 또 이런 사용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AI 모델 등을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모델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버전도 있고 이제 프로 모드를 키면 첨부 파일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 연동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AI 검색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되는 인터넷 검색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된 결과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모드를 사용하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무료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어떤 모드가 사용하셨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드든 간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셨다니까 저희가 퀄리티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제 생각에는 뭐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더 좋은 답변 드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입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짧은 비디오 강의도 밑에 준비해 놓긴 했거든요. 이제 웹에 들어가 보시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를 조금 가정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을 했을 때, AI에 대한 강연을 뭐 짜줘.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랑, 혹은 뭐, 나는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지금 약 60명 정도가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고, 발표 시간은 약 60분이고, 나는 AI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강의를 듣는 청중들은 대략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표 스크립트를 짜줘라고 설명했을 때랑 앞서 했던 거랑 그 AI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뭐가 됐든 간에 조금 그 답변이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 길게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이제 AI 앤서 엔진이라는 것은 그냥 살짝 물어봐도 잘 답변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지금 많은 연구 개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은 퀄리티로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우, 지금 리튼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구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더 많은 것을 좀 얻고 싶어서 거기를 활용하는 건데 질문의 요지가 간편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질문해도 어차피 키워드는 하나거든요. 물어보는 건 하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거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추출해 갖고 답을 준다면 조금 더 좀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답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런 차원으로 제가 무식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뭐가 예, 됐든 더 앞으로 좋은 답변을 또 드리는 보겠습니다.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에듀테크의 대표 한일환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에이전트 AI를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자꾸 요새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흐름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리튼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걸 만들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강연 듣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에이전트를 어떤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서비스 이런 거를 할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튼 스튜디오, 리튼 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데모가 공개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원하는 연결을 하고 싶으신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쉽게 연결해서 쉽게 에이전트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개인화된 에이전트 제작하는 것도 뭐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요. 어디가 타겟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혹시 이제 그런 쪽에 좀 그림이 우리 뭐 국내나 그런 게 좀 기업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장황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쪽도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AI 인재 물론 양성하는 거 굉장히 이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계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AI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그거에 맞게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지식이랑 새로운 지식을 잘 활용해서 다음 단계 제품들을 계속 도전하는 분들이 기업에서 앞으로 점점 더 원하는 인재 유형이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그런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고 빠르게 응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면 나만의 AI를 거기서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어떤 것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AI를 만들 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네. 이 친구는 기억 장치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입력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있다가 그것도 같이 기반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거에 한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뭐 궁극적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런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직 여전히 분명히 제한되는 지점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드헌팅 회사 더라이즈 스타 헤딩의 권경민 이사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리튼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용은 저도 처음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돼서 좀 놀랬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좀 사람을 찾고 지금 인크루트도 물론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지금 제가 검색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의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의 뭐 키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글에서는 구글 AI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한 줄로 그냥 나오는 거에 불과하고 그다음 또 AI 과제화 업무 거기에서는 아예 개인 정보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서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물론 개인 정보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자세하게 좀 기술을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누가 있다, 어느 기업에 누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물론 이렇게 그 지금 저기 자포탈 같은 그렇게 뭐 상세한 그 검색 엔진은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앞으로 좀 발전시킬 그런 생각은 어떻게 또 아니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사실 뭐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아마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를 들어 모델에서 AI 모델에서 그걸 개인정보라고 판단해서 답변을 못하게 했다던가 혹은 이제 AI 검색에서는 그 정보를 가져와서 짧게 답변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 AI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인정보라던가 혹은 그, 뭐라고 할까요? 민감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혹은 예를 들어서 답변에서 예를 들어 그 위험한 의도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뭐 모델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몇 중의 필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저희도 뭐 앞으로 결정되는 방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이런 AI 내에서 답변하는 것들, 그러니까 AI 결과물, 산출물로 답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어, 그 진행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문, 네네. 저는 좀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11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데 우리처럼 많이 걸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AI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이외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AI 쪽에서는 이제 사실 뭐 정말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 박람회 가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도전이나 이런 것들 세일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뭐 이제 더 높은 미래까지 언젠가 대한민국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네, 4만 불 네.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AI 모델이 정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LLM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파인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해도 괜찮다면 파인 튜닝 하시면서 어떤 시행착오 겪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 리튼이 초개인화 AI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국내에 어떤 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에이닷 같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타사예요. 근데 그런 타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에이닷 X 같은 이제 자체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 모델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또 없으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그 세 개의 답변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따로 답변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세 가지 질문을 다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것, 모델을 이제 학습시켜서 하는 거에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조금 다른 방법을 조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학습에는 좀 시간과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 근데 버클리에서 말씀해주신 주제로 논문 같은 거를 작성해서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같은 모델을 사용해도 그 아키텍처 구조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모델이더라도 그런 아키텍처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의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AI를 학습시키는 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의성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면 뭐 RAG라던가 혹은 검색을 결합한 서비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서치 관련된 서비스겠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의성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델의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모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모델을 각자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모델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 소스로 많은 모델들이 열리면서 그 오픈 소스의 다양한 변형 버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그 각 모델을 썼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랬더니 저희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각 모델이 갖고 있는 강점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지금 발표한 거는 이제 저희가 캐릭터 챗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는 이런 문맥을 읽는 능력과 그리고 되게 그 캐릭터 챗에서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다른 AI 모델들도 각자 다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장점이 다 다양한데 하나의 모델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장점을 잘 못 활용하는 방향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 모든 장점이 다 다른 거를 각각의 사용자가 일일이 파악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적합한 모델, 가장 좋은 모델 등을 잘 배치해서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런 모델 학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뭐 국가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한국만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이런 모델들의 개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델 회사들의 역할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역할도 있는 것처럼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소비자분들께 제일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다 나왔고요. 마지막 질문은 답변 주시는 것으로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그 리듬에 대해서 다들 질문하셨는데, 어, 저는 요즘에 AI가 이제 국가적인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줬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정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스타트업 정책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는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구성되어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들이 단계별로 잘 구성돼 있어서 그 창업자들이 되게 시도하기가 좋고, 설사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되게 잘 갖춰져서 AI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되게 스타트업이라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팁스라든가 여러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AI에 대해서는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여러 방면에서 지원 등이 계속 그 방안들도 나오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혹은 이미 충분하지만 더 개선을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AI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의 환경은 매우 전 세계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세계 상위권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로 앞서가고 있는 리튼 테크놀로지의 김태호 공동 창업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긴 시간 강연해 주시고 질문 답변해 주신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